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최신 AI가 방대한 영양학 데이터랑 또 많은 분들의 인식을 교차 분석해서 찾아낸 그런 결과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려고요.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단백질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뭐랄까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속에서 딱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단백질 이야기 오늘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AI 분석을 보니까요. 유독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진짜 살이 찌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양이 필요할까?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만 먹으면 되나? 신장에는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 질문들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단백질 많이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 이건 어떤가요? 네,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물론 칼로리가 과잉도면 살이 찌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AI 분석에서도 흥미롭게 나타난 게 사람들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단백질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걸 좀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최후의 수단 같은 거죠. 아, 최후의 수단이요? 네, 실제로 단백질이 지방으로 바뀌는 효율이 한 66% 정도? 탄수화물 한 80%? 지방은 거의 96%인 거에 비하면 훨씬 낮아요. 오히려 조직 회복이나 근육 만드는 데 먼저 쓰려고 하죠. 아하, 단순히 칼로리 숫자만 볼 게 아니고 그 영양소를 우리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거기다 이제 단백질은 소화시킬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이걸 식품의 연료가 TF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 20에서 30% 정도로 꽤 높거든요. 네네. 이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살찌는 영양소로만 보는 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AI가 또 분석한 두 번째 혼란 지점. 단백질 필요량은 다 똑같다. 이 생각은요. 보통 체중 1kg당 0.8g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0.8g은 그냥 최소 권장량이고요. 사람마다 필요한 양은 정말 천차만별이요. AI가 대중인식 데이터에서 발견한 큰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이, 성별, 체중은 기본이고 특히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또 건강 목표가 뭐냐에 따라 필요량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거나 체중 감량이 목표다. 그러면 킬로그램당 1.0에서 1.6g 정도. 근육을 키우고 싶다. 그럼 최대 2.2g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근데 노년층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육 감소 때문에요. 맞습니다. 노년층은 근감소증 예방이 중요해서 오히려 젊은 성인보다 더 많이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 섭취하는 걸 권장하기도 해요.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맞는 양을 찾는 거지 어떤 획일적인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궁금증. 단백질 보충제 열심히 먹으면 운동 안 해도 근육이 막 생길까요? 이것도 AI가 분석해 보니 흔한 기대 심리 중 하나였다면서요? 네, 그 기대는 안타깝지만 좀 어렵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맞아요. 근데 근육을 만들려는 신호탄은 근력 운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신호탄이요? 네. 운동을 해서 근육에 미세하게 손상이 가야 그때 비로소 우리 몸이 이제 단백질 가져와서 고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는 건 그냥 재료만 쌓아두는 거랑 비슷해요. 초과된 칼로리는 결국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하, 운동이랑 단백질 섭취는 정말 뗄 수 없는 한 팀이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신장 건강이나 통풍에 대한 우려, 고단백 식단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AI가 분석한 주요 걱정거리였다고요? 네. 일단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요. 일반적인 수준의 고단백 식단이 신장 기능에 해롭다는 명확한 증거는 좀 부족합니다. 물론 기존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하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네,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통풍은요. 단백질 자체보다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은 특정 음식들, 예를 들면 붉은 육류나 내장류 같은 거요. 이런 음식 섭취와 관련이 깊어요. AI 분석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이 둘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 자체가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니까 이 단백질 섭취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좀 현명할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딱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분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하루 3끼 식사나 간식에 15g에서 30g씩 나눠서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나눠서 먹는 거군요. 네. 둘째는 다양성. 동물성 단백질, 살코기나 생선, 달걀 같은 거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필수 아미노산이나 다른 미량 영양소도 균형 있게 얻을 수 있거든요. 아, 식물성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마지막은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탄수화물, 좋은 지방, 채소, 과일 이런 전체적인 식단하고 총 칼로리 섭취량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얼마나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떤 종류로 먹는지, 또 운동은 같이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막연한 오해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나 목표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두고 보니까 단백질 섭취는 조절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AI 분석 결과를 토대로 풀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